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눈물도 다 흘렸습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연화도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17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진 사람, 서달구가 돌아온 겁니다. 살아서. 그런데 이상한 건 달구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는지, 어디 있었는지,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꼭 저렇게 돼. 귀문가가 저 사람 정신을 빼앗아간 거야. 귀문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집. 달구는 17년 전 바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왔습니다. 과연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달구는 왜 17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다리아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산골 마을 청송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뒤덮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는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절대 입에 올리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뒷산 너머 홀로 서 있는 집 귀문가였습니다. 기와는 반쯤 무너지고 담장은 이끼로 뒤덮인 그 집은 마을에서 보면 산 너머로 처마 끝만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었고 가까이 가려는 사람도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저 집엔 절대 가지 마라. 한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이 단순한 어른들의 으름장이 아니라는 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중에 멀쩡히 돌아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는 시체로 발견됐고 어떤 이는 넋이 나간 채 돌아와 평생 말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귀문가를 저승과 이승의 경계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마을에 서달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달구는 마을에서 제법 손꼽히는 일꾼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지는 소탈한 청년이었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밭을 갈고 나무를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총각 속이 꽉 찼어. 어딜 봐도 믿음직스럽다니까. 그런 달구에게는 마음을 두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마을 서쪽 끝 기와집에 사는 연화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눈빛이 맑고 깊어 보는 사람마다 절로 시선이 가는 여인이었지요. 집안이 기울었다 해도 자존심 하나는 꼿꼿했고 옳지 않은 일 앞에서는 주저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당찬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구와 연화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였습니다.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고 뒷산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함께 어른이 된 사이였지요. 언제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됐는지는 둘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달구는 연화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연화는 달구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이 기울었다 해도 양반의 피를 이은 딸을 상놈의 자식과 맺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달구가 아무리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 해도 신분의 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딸이 달구와 만나는 것조차 엄히 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빚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지요. 집도 논밭도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채권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어 소리를 질렀고 연화는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달구가 나섰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달구는 그날 밤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연화야, 나 귀문가에 들어가 볼란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문가라는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긴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잖아. 그 집에 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 집안 어른들이 오래전에 맡겨둔 것들이 있다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희 집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연화는 달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달구야, 제발 가지 마. 나 그 집 무서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달구는 잠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는 그 소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금방 나올게.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달구는 다음 날 새벽 귀문가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집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달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열흘 넘도록 안 나오면 다들 아시잖아요. 포기하셔야 해요. 연화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을 꽉 틀어준 채로 달구가 남겨두고 간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금방 나올게.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날부터 연화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은 긴 시간입니다.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은이가 중년이 되고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는 세월입니다. 청송마을도 그랬습니다. 새 집이 들어서고 낡은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달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지요. 연화만 빼고. 연화는 달구가 사라진 지 3년이 지난 뒤 혼인을 했습니다. 억지로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훈장이었던 김진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연화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한 번도 연화를 다그치거나 닥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석에게 고마움이 생기고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돌처럼 박혀있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달구의 마지막 웃음. 눈가에 주름이 지던 그 얼굴. 금방 나올게.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연화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꺼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로.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던 이웃집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어요. 연화가 뒤란에서 나무를 다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귀문가요? 귀문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듬던 나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나왔다고요. 남자인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에요. 지금 마을 어귀에 서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럼에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사람들이 한 무리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렸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서달구였습니다. 17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달구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달구도 연화를 봤습니다. 그 순간 달구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인지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구를 에워쌌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온 거요? 17년 동안 거기 있었소?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어떻게 살아있소? 말 좀 해보시오. 귀문가 안에 뭐가 있는 거요? 달구는 모든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을 껌뻑이고 숨을 쉬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혹은 말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봐봐, 저러니까 귀문가가 무서운 거야. 저 집이 정신을 빼앗아간 거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저러고 있대. 미쳐버린 거 아니야? 연화는 그 말들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달구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17년치의 기다림과 슬픔과 원망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달구야. 연화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구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나야. 연화야. 나 못 알아보겠어? 달구는 천천히 연화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달구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달구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달구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연화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많이 놀랐소? 괜찮겠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달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이,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달구는 왜 돌아온 걸까요? 17년 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밤 연화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겠다고. 달구가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찾아내겠다고. 설령 그 답이 가슴 아픈 것이라 해도. 연화가 달구의 비밀을 찾아 나선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달구는 마을 어귀 빈집에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둬들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문가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밥상을 문 앞에 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달구가 마을 길을 걸으면 아이들은 담장 뒤로 숨었습니다. 연화만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진석이 서당으로 떠난 뒤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 그리고 달구가 어릴 때 좋아하던 콩자반을 얹었습니다. 그걸 들고 빈집 앞에 섰습니다. 달구야, 나야. 안에서 기척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달구가 연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고 달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술, 2술.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달구야,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억지로 묻지도 않을게. 근데 있잖아. 달구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내가 했던 말 나 아직도 기억해. 연화 집안 어른들이 그 집에 뭔가를 맡겨뒀다고 했잖아. 그게 뭔지 알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달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계속했습니다. 나 혼자 그 집에 들어가 볼 생각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밥상이 덜컹 흔들렸습니다. 달구는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연화는 달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17년 전보다 낮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녹이 쓴 것처럼 처음 몇 마디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17년 전 귀문가. 달구가 처음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도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달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대문은 놀랍도록 쉽게 열렸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우물은 덮개가 닫혀 있었고 처마 끝에는 오래된 풍경이 매달려 있었지만 바람도 없는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본체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문에 손을 댔습니다. 거기 서거라.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달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는 옆 행랑채 쪽에서 났습니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어둠 속에서 노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등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어딘가 양반의 기품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그 방에는 들어가지 마라. 달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이 집 주인이다. 노인은 달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귀문가에 들어온 사람치고 그렇게 겁없는 눈을 가진 놈은 처음 보는구나. 무엇 때문에 왔느냐? 달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화 집안의 이야기를, 빈이야기를, 그리고 이 집의 연화 아버지가 무언가를 맡겨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까지. 노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를 아느냐? 연화 아버지 말씀이십니까? 뵌 적은 있습니다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내 오랜 친구였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달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윤참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화 아버지와 절친한 벗이었지요.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불의에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맡아줘야겠네. 내 집에 두면 빼앗길 것 같아. 그 문서에는 마을 양반들이 수십 년간 저지른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논밭을 강제로 빼앗은 일, 세금을 착복한 일, 무고한 사람들을 관아에 팔아넘긴 일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연화 아버지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윤참봉은 그 문서를 귀문가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귀신이 산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것이 문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소문이다. 전부 내가 만들어낸 소문이야.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달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혼자서 이 집을 지키신 겁니까? 그 문서 하나 때문에? 윤참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이었으니까. 달구는 그 노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9분 등.
깊이 패인 주름.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구는 귀문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단 하룻밤만 더 있다가 나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열흘이 됐습니다. 열흘이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구는 그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달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도 거기 계셔? 달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편찮으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온 거야.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달구를 똑바로 봤습니다. 문서는? 그 문서는 아직 거기 있어? 달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있어. 연화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 끝내 이루지 못했던 일, 그리고 달구가 17년을 바친 이유, 모든 것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달구와 함께 귀문가로 향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그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뒷산 너머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은 예전보다 더 우거져 있었습니다. 억새가 어깨를 스쳤고 발밑에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달구는 앞서 걸으며 가끔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화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듯이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7년 전에도 저랬지. 항상 앞서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 귀문가의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달구가 나오면서 닫지 않은 것이었지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연화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오래되고 지친 것들이 모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달구가 행랑채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윤참봉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얕았습니다. 달구를 보자 천천히 눈을 떴고 그 옆에 선 연화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친구의 딸이로구나. 목소리가 바람 새는 소리처럼 가늘었습니다. 연화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윤참봉은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어.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연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윤참봉의 눈이 달구를 향했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으로 가서 낡은 장판 한 귀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납작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문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양반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저지른 일들이 날짜와 금액과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간 사람들, 세금을 2배, 3배로 뜯긴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모은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 연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문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문서가 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구가 연화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화는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연화가 달구를 봤습니다. 달구야. 응. 이 문서 때문에 나오지 못한 거야? 노인 어른 곁을 지키느라. 달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달구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마을에 내려갈 수 있었어. 참봉 어른이 잠깐 괜찮아지셨을 때. 그래서 내려갔어.
연화가 숨을 멈췄습니다. 마을에? 응. 멀리서 봤어. 내가 진석이 형이랑 걷고 있는 걸.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가 너희 혼이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 둘이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웃는 거 오래간만에 봤어. 그래서 달구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 연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내가 행복해 보였어, 연화야. 달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마음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다 흔들리잖아. 내 삶이, 내 가정이. 그게 싫었어.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있으려 했어.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였다고.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았어?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 품고 사는 게 행복으로 보였어? 달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7년이야, 달구야. 17년 동안 난 내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달구는 연화 곁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크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17년의 시간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안에서 윤참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달구야. 달구가 벌떡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윤참봉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빛이 아까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잠깐 정신이 드는 것처럼. 그 문서를 관아에 가져가거라. 이제 때가 됐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어르신. 내가 이 집을 지킨 건 복수 때문이 아니야. 윤참봉의 눈이 잠깐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세상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달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윤참봉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둘 다 고맙구나. 그날 밤 윤참봉은 귀문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을 혼자 그 집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달구와 연화는 밤새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귀문가 처마 끝에 매달린 오래된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윤참봉을 귀문가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묻었습니다. 달구가 땅을 팠고 연화가 옆에서 지켰습니다. 봉분을 다듬고 나서 둘은 한동안 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어왔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곳이다.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문서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달구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연화가 말렸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니까. 달구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 대신 연화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관아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풀렸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증인까지. 수십 년치의 비리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이것을 모았는지 문서를 받아든 관리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들고 연화를 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소?
저희 아버지가 모으신 겁니다. 귀문가에 맡겨두셨던 것을 찾아왔습니다. 관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지 않아 마을 양반들이 하나둘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걸어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마을 어귀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됐지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7년 넘게 꽉 쥐고 있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진석 앞에 앉았습니다. 진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좁은 곳이었으니까요. 달구가 돌아온 것도, 귀문가에서 있었던 일도, 연화가 관아의 문서를 가져간 것도. 진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진석이 조용히 연화를 봤습니다. 달구는 내가 오래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겠지요.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고 나는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연화가 진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한 번도 다그치지 않고 한 번도 재촉하지 않고 그 마음 모르는 척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갚은 게 미안했어요. 진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구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왜 나오지 못했는지, 왜 입을 다물었는지. 그 사람, 나를 포기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스스로 돌아서 버렸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포기할게요. 17년 전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 묻어두었던 것들을 오늘부로 다 내려놓을게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 이틀 뒤 청송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을을 나서는 길에 연화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다만 집을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봤습니다. 방 안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달구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달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습니다.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달구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17년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사람이 살아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청송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오랫동안 없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여유라고 해야 할지 안도라고 해야 할지. 저녁이 되면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문가는 그해 가을 조용히 허물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낡은 기와와 담장을 걷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터로 남겨뒀습니다. 풀이 자라고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로. 그 집을 무서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빈터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귀문가라는 이름도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가끔 그 빈터 앞에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 노인이 50년을 지킨 약속, 한 청년이 17년을 버틴 시간, 그리고 한 아버지가 평생을 걸었던 꿈. 그 모든 것이 이 빈터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은 채로 연화는 빈터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화의 머리카락이 살며시 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번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던 집. 그 집의 비밀은 귀신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7년을 버틴 청년이 있었습니다. 달구가 입을 다물었던 건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짠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참아냈던 것들, 그 침묵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